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보험 다 드셨나요? 이순아 씨부터. 예. 저도 한 10년 전에 암보험을 하나 들었었어요. 암보험. 불안하니까. 근데 올해 벌써 10년이 지나서 올 10월 17일이 만기야. 만기. 아니,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돈 5천만 원은 날라가고 허무하더라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안 아프고 저 올까지 왔으니까. 아니, 아직 좀 남았잖아요. 10월 17일. 예. 그 전에 얼른 가서 이제 좀 검사를 좀 받아볼까. 그 전에 암이 생기시려고요? 아니, 안 됩니다. 발견. 네네네. 네. 보험 때문에 안 생기면 안 되죠.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허무하지만 다행이다 싶어요. 다행인 거죠. 5천만 원 때문에. 아니, 본인 건 그렇지만 가족 거는 어때요? 가족 건 또 든 게 없나요? 아니,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하고 3학년 때 생명보험을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수령할 수 있는 걸 5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내가 둘을 앉혀놓고 애들 어렸을 때 내가 가면은 불안하잖아요. 지 아빠를 어떻게 믿어. 또 재혼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내가 걔를 수령하는 걸로 우리 아들한테는 준영아 너는 3천만 원, 또 동생은 2천만 원. 그랬더니 얘기 듣는 순간에 우리 딸이 지금도 경제 관념이 굉장히 숫자 관념이 좋아. 엄마, 오빠는 왜 3천이고 나는 2천이야? 똑같이 줘. 아, 이러고 둘이서 계속 싸우더라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해지했어요. 근데 보험은 해지하면 안 좋다고. 본인 거는 이제 만기되는 암보험 하나. 점점 더 나이가 들고 걱정되는 게 암보다 무서운 게 이제 치매더라고. 치매에 대한 거를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이따가 여쭤보시고요. 자세히. 노희정 유승민 씨는 보험 가입이 취미시래요. 참 별취미가 다 저는 보험을 그냥 엄청나게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 보험 설계사로 계시는 분들의 보험은 제가 다 들어줬어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면 누가 들어달라 그러면 아, 근데 그러시죠. 이러고 들어주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입니까? 예, 뭐 그런 경우고. 그게 몇 개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14개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택배를 하나 또 받았어요. 예, 하나 더 있어요. 아니, 14개, 15개를 15개인데 알고 드는 겁니까? 그냥 드는 겁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좋은 일이 좀 생겨가지고 저희 집사람들이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축하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아보험을 또 하나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16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10개월이면 끝날 거 무슨 대화보험을 또 들어요. 태아보험이 이어지니까. 아니 저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험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 생활비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서 망했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유승민 씨는 그만큼 많이 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많이 벌어서 보험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보험 드는 사람 특징이 불안해요, 앞으로가. 예, 그래서. 그러면 적금 대신 보험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노희정 씨는 어떻게 되죠? 그게 더 불안해. 여기 써 있어요. 보험. 보험요? 저는 안 믿어요. 예. 아유, 보험은요, 막 들 때 되면, 막 감언이설 좋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가 쏠깃해갖고 들어볼까 하는데 나중에 찾을 때는 뭐 이걸 해서 안 되고 저걸 해서 안 되고 요걸 해서 안 되고 저걸 해서 안 되고 그러면 원가보다도 더 못 받는 게 보험이에요. 옛날에 저희 엄마를 위해서 암보험을 든 적이 있어요. 그 엄마 친구분이 또 보험회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또 하나 들어달라 그래갖고 몇 년이 되면은 뭐 얼마를 타게 한다 뭐 이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우리 엄마가 그래도 아프지 않으시고 이렇게 젊으셨을 때 그래 환갑을 위해서 칠순을 위해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거의 다 이제 탈 때쯤 됐더니 뭐 이거 해서 안 되고 저거 해서 안 되고 요거 해서 안 되고 그래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보험이 다 있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LI 보험이라면 정말 못 믿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보험 든 거는 거의 없어요. 좀 보험회사가 좀 알아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알아서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 때 되고 이러면 내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주세요 하고 이렇게 놔야. 그러면 던졌으면은 그러십니까 하고 믿고 이렇게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뭐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면서 묻고 다 따져. 그러니까 이게 계약할 때는 보험사가 알아서 다 찾아와요. 저 있는 곳으로. 근데 제가 정작 탈 때는 제가 알아서 가야 돼. 아니야, 전화도 안 받아. 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저는 하나 좋은 건 있었어요. 애 어렸을 때 교육보험을 들어놓은 거 있는데요.
그거 지금 애가 대학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목돈으로 주더라고요. 그 무슨 보험이에요? 이런 거는 하여간 그거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보험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그걸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고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보험 현황이 어떤지 좀 여쭐게요. 10개 이하로 보험에 들었다. 그런 분 계세요? 예.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10개 이상도 계세요? 10개 이상. 어머니 근데 다르셨어요.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봐요. 10개 이상 들은 분 중에 어떻게 10개 이상 드셨어요? 자녀가 셋이니까요. 네. 하나에 3개씩만 들어도 아홉. 애들이 셋이면 9개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까지 저가 또 3개 들었으니까 어떤 보험이에요, 주로? 암보험하고 실비하고 실비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실비로 나온다 이런 네, 얘기죠. 네, 네, 꼼꼼히 따져보고 드신 거예요. 안 따졌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아들은 아기 때 들었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이면 상당히 컸어요. 네. 아기니까 지금 아들이 36이니까요. 그때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에 한 채 값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을 탈리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맞아. 그런 거에서 조금 몇 년 부셨어요? 한 20년 됐겠네요. 네, 20년짜리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을 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1,000만 원이. 예. 그거 후회하세요? 지금은 후회하죠. 그러시군요. 네. 보험을 하나도 안 드신 분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거 봐요. 하나씩 다 드신다니까요. 드셨네요. 나는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다들 이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보험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다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험회사다 적금을 5년짜리 이렇게 들으면요. 그걸 만기에 타잖아요. 예. 타면 다시 그걸 일시불로 봐요. 네. 일시불로 붙고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3년짜리 아니면 5년짜리를 넣으면 그것도 만기 타면 역시 그렇게 붙고. 예. 은행에다 들면은 세금을 떼잖아요. 예. 근데 보험회사는 그전에는 이제 3년짜리, 5년짜리가 세금을 안 뗐어요. 예. 지금도 일시불로 해서 1억씩 이렇게 딴 회사를 해서. 아니 그래도 돈 좀 모으신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 말씀 네. 들어보면. 저는 목돈을 좀 많이 야. 했어요. 은행 이자보다 많죠, 어머니. 많죠. 은행 혜택을 이자보다. 보신 세금을 편이고. 안 떼잖아요. 만기에 세금을 1원도 안 떼요. 거봐. 배당금을 거꾸로 붙여줘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고 네. 좀 약간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어쨌거나 이제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드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험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 꼭 들어야 되는가, 이거 왜 들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돈이 많다 그러면 네. 사실 보험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험이 뭐 정신적인 위로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싸게 잘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 이용할 때 나중에 찾는 걸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환급금. 네. 그런 보험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CI 보험 뭐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비싸거든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이제 보험을 잘 이용하려고 그러면 싸게 잘 가입하는 게 최선인데 그러려면 만기 환급형이 거의 없거나 없는 소멸형 보험을 이용하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보험들은 시간이 흐르면 내가 받게 되는 사고가 나서 받는 보험금보다도 내가 낸 보험료가 오히려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꾸로 저축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소멸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돈 낸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없어져요. 없으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못 드신다. 그게 아까 이순아 씨가 들었던 게 그런 네, 건 거죠? 아까워요. 근데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요. 10만 원짜리를 소멸형으로 들면 예를 들면 네. 한 2, 3만 원에 가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남는 돈이 한 7, 8만 원 생기잖아요. 네. 그걸 저축을 해서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보험은 최소한 10년 이상 내잖아요. 그럼 20년, 30년 동안에 그 돈을 모아간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하고 2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20, 30년 후에 낸 돈 정도 찾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싸게 가입을 하고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내 돈 아깝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동차 보험 이용하듯이 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최소의 않아요. 액수로 아깝다. 내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는 거 하나 들고 나머지는 저축을 좀 하고 저축하시는 게 이렇게 가장 해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험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유승민 씨는 내 수입 대비 보험료로 지출되는 돈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험료로 나가는 게 아마 수입의 한 30% 이상은 끼니는 먹어? 그냥 뭐 잘 얻어먹고 다녀요, 선생님. 얻어먹고 다녀. 잠시 얻어먹고 후에 다녀. 이제 유승민 씨의 보험을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예. 거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보험으로 혜택을 받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지금도 보험을 괜히 들었다 싶을 정도로 보험사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례 보고 난 후에 얘기 나눌게요. 보험의 혜택을 받은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30대 세 아이의 엄마 이경수 주부. 이경수 주부는 3명의 아이들이 있는 만큼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보험 많이 들으셨다고 해서 예, 그거 듣고 왔어요. 네,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지금 보험 종류가 총 몇 개신 거예요? 지금 가입되어져 있는 거는 저희 5식구에 가서 8개 가입되어져 있어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저희 큰아이 거 생명하고 CB 2개, CB와 생명이 통합되어 있는 거 하나. 저희 남편 거는 그냥 통합보험으로 하나 들고 저희 거는 암보험, 질병보험, 또 상해보험, 그리고 또 실비보험. 5 식구가 가입한 보험은 총 8개. 좀 많지 않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서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입을 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혜택을 좀 보셨어요?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갑작스런 사고에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준 보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을 때 이제 허리 삐끗해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은 한의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구를 하려고 모아놓은 내역이에요. 사실 한 번 가서 침 맞고 추나 받고 오는 게 2만 원이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인데 제가 10번을 가면 20만 원이고 그러니까 생활비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 없이 가서 내가 치료를 받고 오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들었던 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천사가 되어준 보험의 또 다른 혜택은? 이게 제가 들어놓은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에서 지금 세 차례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있는데 보장을 받은 거는 200만 원 정도. 당연히 소멸성인 줄 알았는데 전화해서 상담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게 또 환급금이더라고요. 나중에 또 목돈으로 또 환급까지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불입한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앞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해놓는 거라서 그냥 금액이 크지 않은 이상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 이상은 있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내 마음의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생각해요. 보험사에 피해를 당한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작년 7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넘어지셨습니다. 중간에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보험 보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보험사에 어떤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기타 상해로 해서 80% 이상 후유 장애 시 일시금 1,000만 원과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즉 1억 1,0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대신 이제 만약에 상해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그냥 일시금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그 장애진단서상의 내용을 보면은 그 장애 90%에 영구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기준으로 받아서 저희가 이제 바로 신청을 했는데 그 보험사 쪽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대해 한 달 동안은 거의 한 달 동안 줄줄 끌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보고서 저희한테 이제 사망보험금으로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저희가 그 신청을 한 보험금을 청구를 한 그런 원인은 뇌출혈 관련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거든요. 장애 자체도 뇌출혈 관련돼서 장애 진단이 나왔고, 근데 직접적인 사인도 지금 뇌출혈하고는 무관한 심근경색으로 의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부분에 대한 질환이거든요.
그럼 결론 저희가 청구한 부분,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다치신 그 부분 말고는 무관한 그런 부분으로 좀 들어가시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보험사의 횡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연이 있다는데요. 그 보험금 청구 시점부터나 그 보험료를 안 받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6개월간을 지금 보험료를 계속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돌아가신 분한테 지금 네, 지금 돈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참 이거 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뭐 대기업의 횡포인가요? 사고에 울고 횡포에 또 한 번 울고 두 번 울게 된 유가족들. 현재는 이제 소송 진행 중이에요. 보험회사하고. 아, 소송이요? 예. 소송을 저희가 먼저 신청한 게 아니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소장이 날라온 거죠, 저희한테. 갑자기 왜 소송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소장을 받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어떤 결과가 같은지 간에 한번 끝까지 가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을 쭉 들어봐도 악마 보험. 어떻게 보면 악마 보험이죠. 아니 제가 택시 타고 가다가 뒷차가 택시를 봐도 뒤에 앉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아요. 그래도 보험사가 맨날 전화 와요. 난 보험 들은 적도 없고 저 상대에서 들었대. 그래서 그냥 내려서 딴 택시 타려고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가시면 안 된대. 그렇죠. 저 보험사고 난 몰랐어요. 내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 보험 안 들었어 했더니 그렇게 그래가지고 위로금이라고 한 150 주던데요. 그 천사보험인가. 그 정도면 천사인데 네. 사실은 이제 뒤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교통사고의 경우에 보험금을 올려버리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앞에 우리가 본 것은 천사보험 얘기를 했고 뒤에 본 것은 악마보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 들어 뭐해, 보험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입 당시에 우리가 그 고지 의무라고 보험에서 알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뭐 크게 닥친 적이 없었느냐, 3개월 이내에 뭐 치료받고 있는 게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런 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급에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가입했다 그러면 해당 그 약관이 명시되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보험사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화면에서 보니까요, 사례자의 서면 요지란에 기왕증 없는 사고에 의한 뇌출혈로 90% 영구장애 진단서를 발급 첨부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기왕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 기왕증? 기왕증이라는 건 기존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 사례에서 고인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관련 질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에 부딪혀서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 그로 인해서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증과는 상관없는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순수하게 이 사고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 거다. 그렇죠. 그 전에 전혀 이런 정상이었는데 아무런 증상도 없고 네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예, 뇌출혈 관련 증상이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 그래요? 참 그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소송까지 가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개인들은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보험회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합의를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어떤 입장이신 것 같으세요? 진단을 하시기에 두 분이. 그 후유 장애가 생겼다는 그 의사 진단서가 나오기 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꾸 시간을 끌기 위해서 보험사가 이제 아까 그런 소장을 넘겨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명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후유장애 대신에 바로 사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 후유장애도 줘야 되고 사망보험도 줘야 되는데 네. 둘 다 주긴 아까우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하나만 주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런 듭니다. 경우가 왕왕 있나요? 사실은요, 냉장에 말하면 보험사마다 다르고요. 상품마다 다르고, 이게 이제 보험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처리하는 전담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 전담 직원들이 또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잘 지급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사례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혹 보험사들이 아까 우월적인 그걸 이용해서 소송부터 걸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기왕증이라는 거. 근데 기왕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험금을 지급받고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기 반대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보험회사 이제 사장님이시라면 질병이 있으신 고객을 그대로 이렇게 보험을 인수를 하실까요? 그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은 사실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그러시죠? 마찬가지로 일단 기왕증이라는 것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아예 가입을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질병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입을 하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부위에 대해서는 아예 보장을 빼버리고 나머지 것만 보장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가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진에 그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쓰는 거 말이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누락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쪽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셨으면 그 옛날 진단서 같은 거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뭐 말씀 안 하셨으니까 못 줍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문진에 있는 거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저 건뿐이 아니고 우리 방청석에도 보험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이모부님이요. 심장 질환이신데 보험 약관에 있는 질병 코드가 다르다고 거부를 당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코드가 달라요? 그래, 코드? 코드가 다른 게 뭡니까? 저희가 일단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눌 때 좀 생각이 다르면 쟤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표준 질병 분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험회사 약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시면 진단서에 분류 기호, 분류 번호 이렇게 아주 적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나와 있는 분류 코드와 그다음에 진단서에 나오는 코드가 같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뇌혈관 수술을 받았을 때 두 보험을 들었는데 한 보험사에서는 그 분류 코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을 줬습니다. 근데 한쪽 그 보험사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코드 번호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코드 번호 분류를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제 뇌혈관 질환이 선천성과 후천성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년 넘게 근 40년 가까이 선천성을 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저는 이게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험사도 역시 그냥 계약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질병이 생기니까 코드 번호를 제가 따보니까 선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사에서는 후천성만 해주지 선천성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뇌 질환이라도 A, B가 있어서 선천성과 후천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아니 보험 약관에는 그게 지정돼 있을지 몰라도 보험을 든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약올를 일이네요. 약올르죠. 저는 당연히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선천성인지 후천성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그런 복잡하잖아요. 그 코드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주는 상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뇌졸중 진단비가 있고 뇌출혈, 뇌경색 뭐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점점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둘 중에 하나는 받으셨는데 안 받으셨다, 하나는 받고 하나는 못 받으셨다는 거는 받으셨다는 건 뇌혈관 질환이라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 넓게 퍼져 있는 진단비가 나가는 보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줄어서 뭐 뇌출혈만 해준다라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보장 범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이라도 분류 코드까지는 몰라도 대충 이제 큰 질병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알고 가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그 방청객 중에 또 다른 사연이 있다고.
친구 남편이 사고를 당했는데 마치 보험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자필 서명이 안 돼 있다고 보험금 지급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웬일이야. 제 친구가 서명을 한 거거든요. 네. 아내가 했을 경우에도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아마 자필 서명이 굉장히 꼭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의도보다는 나쁘게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특히 이제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라고 하는 피보험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지 나중에 불이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처음에 그 계약할 때 사인이 안 돼 있다고 했던 것은 만약에 생명보험인데 부인이 악의적으로 세상이 험하니까 그렇게 들어버리면 그죠? 나중에 남편이 사망 후에 부인 서명으로 찾아버리면 보험 사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친필 사인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보험 사기라는 것이 피보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필 서명 없이 가입된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필 서명을 하셔야지만 보험금이 정확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안타깝지만 아내가 한 경우거든요. 우리가 차트로 한번 알아봐요. 쉽게. 네네네. 그 저 보험 들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좀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보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보험 료가 아니고 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나와서 보험금을 제대로 탈 수 있는 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험 가입 시 가입자도 녹취를 한다. 설명 듣는 거 녹취한다 이거죠. 향후에 혹시라도 보험 분쟁이 발생할까봐 이제 오셔서 설명하시는 분이 설명한 내용들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본인 핸드폰 같은 걸 놓고 좀 녹음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질병이나 사고 이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린다. 이게 앞서서 얘기한 기왕증하고 관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시에 이제 물어보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게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를 막는다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어렵다. 보장되는 내용보다는 보장이 안 되는 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가입한다. 맞아. 그러니까 저도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병이 지금 질병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분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보험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질병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질병만 딱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가입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입을 권유하시는 분들이 이 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상품을 잘 포장해서 되는 것 위주로 이제 설명을 아무래도 해드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렇다면 여기서 보장이 안 되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됩니다. 이제 계약자의 컴프로 더 한 번 짚는 의미로 되물으면. 네네. 자, 다음은요. 가입 설계서, 상품 설명서, 청약서, 사본 등을 잘 챙겨둔다. 저건 잘 챙겨둬야죠. 무조건 잘 챙겨둬야죠. 네, 요새는 이제 무조건 그 가입할 때 이런 서류들을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사실은 솔직히 아까 그 굉장히 운이 안 좋으면 이상한 그 분쟁도 걸리지만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만이라도 꼭 그 표시를 해놓고 챙겨놓으면 되는데 영수증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입 설계서, 상품 설명서, 청약서, 사본 이 세 가지는 꼭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참 뜬금없는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인데요. 이 병원하고 보험사가 연계가 돼서 내가 여기 실손보험 같은 경우 내가 다 영수증 다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알아서 이렇게 보험사에 온라인처럼 가서 아프셨군요. 보험금 지급해야 돼. 이런 시스템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딱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입력하면 이 사람 이런 보험 들어있네. 그래서 병원에서 보험사로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되셨군요. 얼마나 좋아요. 보험료가 이렇게 지급됩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좋네. 이거 좋잖아요. 그 제 아이디어예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일일이 또 하기도 힘드니까 이 개인적인 보험사가 있잖아요. 내가 이분한테 이 보험을 들었고 저분한테. 그럼 그분이 정말 11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만약에 노유정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주민등록도 딱 치면 그 어느 병원에 갔다 왔고 어느 병원에 갔다 왔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며칠을 병원에 다녔고 뭐 약을 몇 번 탔고 뭘 탔고 해서 딱 합산을 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딱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를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아프셨군요. 저렇게 아프셨군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험사들이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보험사가 생기면 잘 되겠네. 대박이죠. 내가 아까 국세청도 제가 말 나오기면 좀 약간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 국세청도요. 국세청. 국세청도 제가 병원에 간 기록이 다 가서 병원비가 따로 산출돼집니다. 그래, 이렇듯이 왜 보험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아파 죽겠는데 영수증 갖고 오세요. 영수증도 챙겨가지고. 아니 그런 보험사 설계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린 그 사람한테 10개를 들어. 그렇지. 정말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셨어요. 아니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일을 하는 보험 설계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 네. 일일이 보험금 청구서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디어 제공했습니다. 컨텐츠 제공했어요. 그 대행하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부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서류들 다 해가지고 해주는 대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해 아니 보험사 설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조를 두듯이 해서 연말 그때 10월 11월 달에 딱 그런 거를 이렇게 지시를 하면요.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다시 보이고 이 사람한테 보험 들면 나는 어떤 보험이든 안 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난 정말 다 들 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해준다. 잘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2년 안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30개 들 수 있어요. 괜찮네. 난 300개도 들 수 있어. 아유, 오늘 이 방송을 우리 보험회사에서 많이 지금 좀 대박이죠. 보셔야겠네요. 우리 아이디어 이거 낼까? 특허 낼까? 늘 아니 왜냐면 보험사는 소비자들에게 권리를 못 찾아가신다고 늘 우리한테 반문하시는데 그래요. 우리는 반대로 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그러시는 얘기입니다. 약관 내용 꼼꼼히 이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정말 책자가 너무 두꺼워요. 예. 보험 주치의로 좋은 설계사를 가까이 이렇게 저기 적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소비자분들보다 많이 공부를 하고 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옆에 두고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실 때부터 좀 그런 분들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좀 먼저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보험 사고에 대응을 한다면은 훨씬 고객에 유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보험이 있으시면 한번 이 기회에 정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만약에 제가 어떤 보험 든 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그걸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는 경우에는 좀 힘드시고요. 네? 살아있는 경우에. 잠깐만. 와 이거 이 말이 더 서글프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입한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보험금들이 일단 보험회사마다 쌓여 있는 거죠. 그럼 가끔 캠페인을 통해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인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 어떤 보험 든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유승민 씨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어서? 네, 살아있으신 분은. 보험 약관이나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렇게 겪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알아서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 보험 사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 약관이나 이런 계약 사항들이 조금 더 꼼꼼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만나볼 사례자는 이 병원장하고 짰어요. 그래서 무려 70억을 꿀꺽한 그런 보험 사기단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시죠. 교통사고 보험 사기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다 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고 나이롱 환자들이 보험 사기치고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보험 사기 사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처벌은 가벼워 일반인들도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데요. 남편과 부인이 같이 입원을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도 같이 입원을 시켜가지고 보험금을 편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대규모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 좋은 날 제작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허위로 그 진단서를 발부받은 내역도 별로 심한 증상이 아닌데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내용 그런 내역들이 여기 보이는 서류 더미들이 모두 이번 범죄에 쓰인 진료 차트. 환자와 의사가 함께 짜고
거짓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타는 보험금만 해도 억소리나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 환자들 110명은 사보험 41개사에서 60억 정도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병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 정도의 보험금을 편취해서 총 보험금만 70억 정도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원과 수술이 가능해 멀리서도 환자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입원이 필요 없는데 형사들의 잠입 취재 결과 꽉 차 있어야 할 병실이 텅 비어있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 사기로 인한 처벌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 실정. 만일 의사 지시대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면 병원에서 성실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자기 개인 볼 일 있다고 무조건 나가고 밥 먹으러 나가고 뭐 옷 사러 나가고 심지어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회진 때 들어오고 그리고 그 외출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입원 기간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그래서 그럼에도 모두 보험사에는 정상적으로 입원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돈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날 경찰서를 찾은 가해자들은 보험금으로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을 탔다는데요. 보험 사기를 치고도 당당한 이들. 찍지 말라고요. 찍지 말으세요. 찍지 말으라고요. 나좀 시키면 좋다. 지금 말하는 기분 아니거든요. 돈 받은 거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 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험 사기에 가담한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환자들과 공모했던 병원장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 수십억의 눈먼 돈이 오갔던 이곳은 현재 침묵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기 아픈 거, 의사가 입원시켜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입원하고 저희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범죄인 거죠.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죄의식 없이 입원을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개인 보험사들은 모두 파산할 수밖에 없죠. 보험 사기 수법도 천태만상인데요. 차 앞으로 어설프게 달려드는 남자.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넘어지는 동작만큼은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좀 더 과감하게 자기 한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몸을 숨기고 있다가 목표 차량이 다가오자 바로 이렇게 몸을 던집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일명 손목치기. 본인이 슬쩍 손을 갖다 대고는 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타가는 수법입니다. 보험 사기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자 맞은편에서 갑자기 차가 돌진해 들이받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후 급정거하기 역시 고전 중의 고전 수법. 피해자가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성숙한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보험 사기.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보험 사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보험 수가가 막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보험사들이 영리법인인데 당연히 손해가 많이 나면 보험료를 올리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선량한 피해자들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올라간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 해 동안에 보험 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이 약 4,500억 정도. 근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금액까지 추산을 하면 한 해 약 3조 4천억 원 정도가 보험 사기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 돈 아니야? 네. 요즘에 그 무진단용 보험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우리가 진단 안 하고 가입자가 하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지가 않아. 보험사가 저 불리할 일을 하겠어요? 무진단용. 요즘 TV 보면은 광고에서 좀 많이 나오시죠. 일단 그 무진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질병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망보험금 약간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 이후 2년 후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말고 진단 없이 그냥 가시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예, 그때 대신에 2년 반대로 요즘 나오는 암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왕성이 있어도 크게 암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봐서 진단 없이 그런 것들은 또 가입을 시켜주죠. 실손보험이라는 건 입원한 다음에 받는 거죠? 입원 없이 진료받으면 그거는 보험료가 지급되는 게 아니죠? 통원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크게 보면은 통원, 그러니까 아프거나 다쳐서 통원했을 경우, 입원했을 경우 두 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S보험사에 들었고 N보험사에 들었다. 그러면 두 개 다 따로따로 받아요? 안 주더라고요. 아니요. 그 비례보상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고 난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들이 다 실손보험이거든요. 의료비에 적용되면 실손의료비 보험이고요. 그런 실비를 거기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들은 여러 개 가입했다 그래도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입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보험을 두 군데 들었으면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럼 두 개 들 필요 없네요. 저는 하나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또 하나 들으라고 그랬을까? 그러게. 그래서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보험사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실손보험을 하나, 두 개, 세 개 막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보험료는 냈는데 보험금은 비례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나눠서 나오거든요. 그럼 쓸데없이 제가 보험료를 더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와 이런 민원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실손보험을 한 군데 가입했으면 아예 제도적 장치로서 더 이상 가입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네 군데 가입돼 있어요. 그걸요? 제가 일괄 배상책임이라는 보험을 가입을 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남의 물건을 어떻게 잘못해서 물어주는 건데 당연히 한 군데 있는 줄 알고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 왔어요. 고객님 어디 보험사, 어디 보험사, 어디 보험 저희 네 개가 들어있어서요. 이렇게 25%씩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3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알았어요. 지금 이 유승민 씨 얘기 많잖아요. 집에 한번 갔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